지금부터 2015학년도 부산대학교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학년도 부산대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부산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님이시자 입학관리본부의 본부장님으로 재직 중이신 김충락 본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학년도 입시 전형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전년도 입시 결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실 부산대학교는 전년도에 처음으로 논술 시험을 처음으로 치르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등급이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2013학년도에 비해서 좀 강화된 부분이 있었지만 이렇게 부산대학교 역사상 가장 높은 그 수시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 정시뿐만 아니라 전체 그 합격자들이 굉장히 성적이 상승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2013학년도에 비해서 정시 부분보다는 수시 굉장히 많은 성적이 상승하였고 전체적으로 약 한 3% 이상이 상승하였습니다. 이 3%라는 것을 어떻게 가늠하시면 되는가 하면 전년도에 수능 시험을 치른 학생이 62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1%에 6,250명의 학생이 포진을 하고 있고 한 대학을 4,000명이라고 잡았을 때 1%는 약 1.5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3% 정도 상승하였다는 것은 입학 성적에 관한 한 적어도 한 부산대학교가 5계단 정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을 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문사회계열보다는 자연계열의 상승폭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위 10%, 합격자의 상위 10%보다는 하위 10%의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얘기는 전반적으로 각 모집 단위별 소위 말하는 그 커트라인이 굉장히 상승하였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과목별로 한번 보면 전체적으로는 2.24% 상승하였지만 그 인문계열에서 특히 영어가 상승폭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즉 영어를 잘한 학생들이 좀 더 유리했고 영어를 잘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전체 평균은 상승폭이 4.38이었지만 수학이 16.15로 엄청난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상대적으로 부산대학교는 자연계열에서는 기본적으로 수학을 어느 정도는 해야 입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듣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은 고무적인 그런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시 모집이 지금 54%고 정시 모집이 46%인데 지금 사실 여기 있는 총 정원에서 112명이 감축이 됩니다. 그거는 지금 이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모든 대학에서 조금씩 입학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이제 2015학년도에도 부산대학교에서는 약 2.5% 즉 112명에 해당되는 학생을 감축을 할 예정인데 지금 그 감축 인원이 여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2216명의 정시 모집에서 112명을 감축할 예정입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감축이 없고 정시 모집에서 감축할 예정입니다. 수시 모집은 이렇게 논술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뭐 종합전형 1, 2, 실기전형, 기회균형 선발 이렇게 총 6가지가 있고 정시에서는 수능전형 1, 2, 실기전형, 체육특기자 전형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전문대학원으로 운영되던 의학계열 학부에서 모집을 합니다. 의예과는 총 88명을 모집을 하는데 그 중에서 수시에서 50명, 정시에서 38명을 모집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치의학, 한의학 전문대학원 학석사 통합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무슨 건가 하면 지금은 이제 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부 4년을 마치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건데 이거는 학석사 연계 과정 또는 학석사 통합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학부에 바로 입학을 하면 대학원까지 진학이 보장되는 그런 통합 과정입니다. 단 학부를 4년이 아닌 3년간만 하면 학부 과정이 수료가 됩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하면 4년, 그래서 총 7년간의 과정을 거치면 그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국내에서 서울대학과 전남대학이 전년도부터 실시를 했고 부산대학은 이제 올해부터 이걸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1월 28일 날 국회에서 지역인재 육성법이란 게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지방에 있는 대학은 그 지역의 학생들만을 위주로 뽑을 수 있는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겁니다. 이 전형이 올해부터 처음 실시가 되는데 부산대학교 역시 이런 지역인재 선발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역의 정의가 뭔가? 부산대학교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을 할 수가 있고 부산, 울산, 경남에 소재를 한 고등학교에서 3년간 수학을 한 학생이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에서 논술 전형에 총 20명을 선발하는데 일반 학생이라는 것은 전국의 어떤 학생이라도 다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 인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울산, 경남 그 3개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지역 인재 전형입니다. 학생부 전형 2에서 일반 학생이 10명, 그 다음에 지역 인재를 20명, 그 다음에 정시에서 38명을 일반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나중에 다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부산 지역 또는 울산, 경남 지역의 학생이 일반 전형으로도 지원할 수 있고 지역 인재 선발로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시를 6번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만약에 이제 부산대학교에 카드를 2개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논술 전형 안에서 일반과 지역 둘 다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치의학 같은 경우에는 4, 6,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일반과 지역이 4, 6, 그 다음에 정시에서 20명. 그 다음에 한의전 그 학습사 통합 과정은 지역 인재만 뽑습니다. 8명을 논술 전형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시에서 17명, 총 25명을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표시를 해놨지만
이렇게 논술 전형 안에 있는 일반과 지역을 서로 복수 지원이 가능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 2에서도 이렇게 전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2번을 치르는 거죠, 그렇죠? 차이점은 조금 이따 다시 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 입시의 부산대학교의 어떤 특징이라면 전형이 전년도보다는 좀 간소화가 됐고 수능 최저 적용 방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의 선발 방식이 변경됐고 수시 모집에서 복수 지원이 허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네 가지는 거의 부산대학교 자체적인 어떤 방향이라기보다는 현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국립대학교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정책에 발맞추어서 시행하고 있는 점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전형의 간소화 부분에서는 전년도에 실시하던 그 외국어 우수자 또는 수학과학 우수자 전형이 올해는 폐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학생부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가 있었는데 교사 추천서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 전형과 조금 이따가 소개할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전형 간에는 복수 지원이 허용이 됩니다. 만약에 이 두 전형에 복수 지원을 했는데 둘 다 합격했을 경우에는 모집 단위가 동일한 경우, 예를 들어서 두 군데 다 예를 들어 국문학과를 지원했다라고 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합격한 걸로 간주를 하고 모집 단위가 서로 다른 경우 하나는 국문과였고 하나는 영문과에 넣었다. 그러면 수험생이 원하는 방향으로 합격한 모집 단위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에는 그 수능 최저를 100분위의 합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등급 합으로 변경이 되었고 실기 전형에는 수능 최저 등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이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좀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는 동일 모집 단위가 가군과 나군을 동시에 뽑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까지만 해도 국문과 같으면 가군에서 5명, 나군에서 5명 이렇게 동일 모집 단위를 가군, 나군 나누어서 이렇게 뽑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대한민국에 있는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어느 특정 모집 단위는 가군 아니면 나군 한 군데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시에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탐구 영역, 사회 탐구나 과학 탐구 영역에서 전년도까지만 해도 100분위 또는 표준 점수를 그대로 사용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100분위를 활용한 표준 점수를 사용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전형 요강에 자세히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예, 수시 모집에서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870명을 모집하는데 요소가 학생부 교과, 즉 내신 성적입니다. 내신 성적을 20%, 논술이 80%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능 최저 기준은 인문사에게는 반드시 수능에 영어가 포함되어야 되고 영어를 포함한 2개 영역 등급 합이 5 이내라야 됩니다. 단 경영과 경제통상대학은 합이 4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자연계열은 수학비를 포함해서 2개 영역 합이 5 이내고 단 생명자원과학대학은 합이 6등급 이내면 됩니다. 스포츠과학부는 영어를 포함해서 2개 영역 합이 6등급 이내면 되고
의예과와 치의예과는 수학비를 반드시 포함해서 3개 영역 등급합이 4 이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1, 1, 2 뭐 이런 식이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게 탐구 영역은 두 개 과목의 성적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 계열 같으면 생물 1, 뭐 물리 1 그럴 경우에 생물 1이 2등급이고 물리 1이 3등급이면 두 개의 평균이 2.5죠, 그죠? 2.5면은 그걸 2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3으로 간주합니다. 네, 그거를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교과가 20%라고 되어 있지만 이 교과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교과 반영 점수가 그 등급 간에 약 0.4점 차이가 납니다. 즉 뭔가 하면 3년 내내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받았다. 그 다음에 3년 내내 모든 과목에서 2등급을 받았다라는 두 학생의 성적 차이는 0.4점이라는 겁니다. 그 0.4점은 100점 만점 중에 0.4점입니다. 교과가 이제 20점이기 때문에 전 과목에서 3년 내내 1등급을 받은 학생의 교과 성적은 20점이 되고 3년 내내 2등급을 받은 학생의 교과 성적은 19.6, 즉 0.4점이 차이가 나고 논술이 80점 만점의 비중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논술고사의 성적이 합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논술은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가 하면 인문사회 계열은 주로 국어와 영어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자연 계열은 수학이 100점 만점에 60점, 과학이 100점 만점에 40점. 과학은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물, 화, 생, 지 4과목 중에서 수험생이 한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고 어떤 특정 과목을 선택하는 것의 그 유분리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목별 표준화 점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특정 과목이 좀 쉽게 나오거나 어렵게 나와서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부분이 원천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논술 시험은 11월 22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현재로서 오전에는 9시 반부터 자연 계열이 시험을 치르고 오후 3시 반부터 인문 계열이 논술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전년도에 경쟁률이 한 11대 1 정도 되었고 참고로 전년도에 인문사회 계열 합격자의 교과 성적 평균은 1.9에서 한 3.4등급 사이였고 논술 점수가 100점 만점에 50에서 한 80점 정도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시험이 상당히 좀 쉽게 출제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이 2.2에서 한 4.2등급 사이, 그다음에 논술 점수 역시 50점을 전후로 저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논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사설학원이나 어떤 사교육 시장에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문제 유형이 어떤 건가 하면 저희들이 논술 시험을 도입한 취지는 수능 시험이 가지고 있는 객관식 문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즉 뭔가 하면 어떤 문제의 정답이 얼마라는 것에 이르기 위한 과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즉 뭔가 하면 논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부산대학교 논술은 수능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을 각 스텝별로
학생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표현하는가, 그거에 초점을 두는 거지 전혀 별개의 어떤 영역이나 별개의 문제를 가지고 출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실시한 논술 문제가 부산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 거기에 대한 모범 답안이 제시되어 있고 각 문항별로 학생들이 어떤 점수를 얻었다 하는 것까지 전부 통계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오히려 학원이나 사교육 시장에 부산대학교 논술을 위해서 가신다면 그거는 오히려 더 여러 가지로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마이너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절대 그런 사교육 시장에 그런 걸 기댈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모든 출제된 문제는 각 문항별로 이 문제는 고등학교 교과서 몇 페이지의 내용에 해당된다는 것이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이 소위 말해서 그 공교육을 충실히 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여기 이제 합격 평균이 나와 있는 것처럼 충분히 반 이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가를 보는 거지, 고등학생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뭐 대학 수준의 문제가 출제된다든지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내신 성적만 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전혀 다른 요소는 없어요. 단지 수능 최저 기준이 논술 전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년도의 경쟁률이 한 10대 1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화는 이거는 이제 서류 평가로만 하는데, 이 서류 평가라는 것은 그 교과 성적 이외에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그 일반 학생을 498명, 그 다음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90명 이렇게 뽑고, 수능 최저 등급은 상대적으로 좀 완화되어 있습니다. 인문사 해결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영어만 3등급 이내면 되고, 자연계열은 수학 B만 4등급 이내면 됩니다. 스포츠과학부는 영어 3등급 이내. 여기에 이제 그렇다면 도대체 서류의 어떤 부분을 평가를 하느냐? 상당히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학업 역량, 잠재적 역량, 사회적 역량, 여기에서 세 가지 카테고리가 나와 있는 것은 그야말로 학생부에 나와 있고 자기소개서에 표현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하지 다른 이외의 어떤 요소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자기소개서에 뭐 여러 가지 그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 그러죠, 그죠? 그런 게 나타나 있으면 뭐 0점 처리한다 하고 뭐 교육부에서 그런 그 언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그 잠재적인 어떤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지 어떤 스펙에 의한, 외부에 드러난 스펙에 의한 그런 평가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에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한 5대 1 정도였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11대 1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2는 의학 계열을 위한 전형입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했던 서류평가로서 우선 3배수를 먼저 뽑습니다. 그런 다음에 1단계 성적을 80%를 가져오고 면접을 실시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의예과가 30명이고 치의예과가 10명 이렇게 총 40명을 뽑고, 수능 최저 등급은 논술 전형과 동일합니다. 우수한 상대 영역 합의 4등급 이내.
조금 이따가 우리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간단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나면 지금 의과대학의 김혜영 교수님께서 특별히 이쪽 관련에 관심이 있으신 학부모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또 말씀을 김 교수님께서 드리겠지만 이 면접이란 것이 어떤 교과 관련 질문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앞으로 의사로서 정말로 인성과 적성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그야말로 그 전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면접이지 여기에 뭐 수학을 묻는다든지 과학을 묻는다든지 그런 교과 관련 면접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면접이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원자 한 명, 수험생 한 명을 앞에 앉혀놓고 다수의 교수님들이,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면접을 하는데 1인당 40분간 면접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심층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면접이 아니라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교과 관련 그런 문항은 없다. 그야말로 인성과 적성에 대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실기 전형은 조금 전에와 마찬가지인데 학생부 교과 100%에서 5배수를 선발을 하고 1단계 성적을 20%를 가져오고 80%를 실기로 합니다. 90명을 뽑고 이 수능 최저 등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실기 전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말로 실기를 잘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겁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 예술대학이 한 10대1, 스포츠과학부가 5대1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회균형 선발은 농어촌 특성화고요. 특성화고교라는 건 이제 옛날에 말하는 실업계 고교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그 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 이런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좀 배려가 돼야 되고 기회균형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서류 평가로만 하고 수능 최저 기준은 조금 더 완화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전년도에는 농어촌과 거의 대부분이 한 3에서 한 5대1 정도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 처리 기준은 이건 뭐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인문사에게는 예체능계의 예술문화영상학과를 포함해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그 다음에 성적 처리 기준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1학년이 20%, 2학년, 3학년이 각각 40%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정한 것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점 성적이 올라가는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중을 2, 3학년에 좀 더 두었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각 등급 간의 점수 차이는 0.4점입니다. 1등급이면 20점 만점으로 했을 때 20점이고 2등급이면 19.6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 과목별 비중이 다릅니다. 우선 그 수능에서는 뭐 이런 과목들을 본다는 것은 뭐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다음에 정시 모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시 모집은 전년도와 완전히 방법이 다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모집 단위에서 가군, 나군을 이렇게 분할해서 모집할 수 있었던 것이 전년도까지였는데 올해부터는
어떤 모집 단위는 가 또는 나 한 군데서만 모집할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모집 단위가 200명이 넘어가는 데는 가와 나를 분할할 수 있다.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대 기계공학부하고 경영대학이 모집 인원이 2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모집 단위만 가, 나를 분할해서 하고 나머지는 가 아니면 나입니다. 이제 그걸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군하고 나군이 전형 방법이 똑같습니다. 수능이 80%고 교과가 20%입니다. 가군에 해당되는 학생은 모집 인원이 1135명, 나군이 769명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가군은 먼저 수능 전형 1이 있고 2가 있는데 뭐 1이 이제 그 의학 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입니다. 인문, 사회, 공대, 경영, 간호. 여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80%, 그 다음에 교과 20%. 사범대학은 대학의 특성상 앞으로 교사로서의 그런 어떤 인성이나 적성 부분에 대한 면접이 필요하기 때문에 면접 10%가 있고 나머지 수능과 교과가 8대2로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전형 2는 의학 계열이고 여기서는 수능을 100%를 해서 먼저 3배수를 뽑습니다. 뽑은 다음에 똑같이 1단계 성적을 80%, 그 다음에 면접을 실시하게 된다. 면접이 20%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군입니다. 나군은 자연, 공과대학의 기계공학부, 경영, 경제통상, 생활환경, 나노, 생명자원과학대학, 예술대 이렇게 이제 역시 수능과 교과의 비중은 8대2. 그 다음에 실기 전형의 예술대, 체육교육과, 스포츠과학부. 여기서 대부분은 체육교육과를 제외한 여기 나머지는 수능 대 실기가 4대6입니다. 실기 비중이 더 높고 체육교육과는 사범대학 소속이기 때문에 역시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면접이 10%가 있고 수능 대 실기가 4대6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성적 처리 기준이 제가 아까 과목별로 좀 차이가 있다고 했죠. 그죠? 인문사에게는 국어와 영어가 30%고 수학과 사회가 20%씩이고 자연계열은 수학과 영어가 30%, 나머지 국어와 과학이 20%씩입니다. 이거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예, 성적 처리 기준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 40%, 40%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중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시 모집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만 마치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성적이 40%나 되기 때문에 실제로 2학년 성적에 어떻게 보면 비중이 2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비중이 높아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교과 성적은 그 배점이 20점이라는 거를 100점 만점에 20점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단지 사범대학은 면접 때문에 배점이 18점입니다. 교과 성적과 마찬가지로 수능도 똑같습니다. 가중치가 인문사에게는 국어와 영어가 30%, 수학과 사회가 20%, 자연계열은 영어와 수학이 30%, 국어와 과학이 20%. 이거는 교과와 수능이 비중이 과목별로 똑같다 하는 거고 전년도와도 동일합니다. 예, 그러면 혹시 참고가 되실까봐 2014학년도 전형 결과 중에서 경쟁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산대학교는 사실 이런 다른 대학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데 부산대학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과거 적어도 5년치 이상에 대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그 다음에 수시 모집에서 전형별로 100개 가까운 학과의
합격생의 교과 성적 평균, 교과 성적 표준 편차, 수능 성적의 평균, 수능 성적 표준 편차, 굉장히 다양한 통계 자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자료를 제공하는 대학은 전국에 부산대학교밖에는 없을 겁니다. 굉장히 자료를 아주 조금의 가감도 없이 거기에 올린 자료는 굉장히 정확한 자료입니다. 뭐 일부러 자료를 부풀리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 전혀 없이 아주 정확한 자료이기 때문에 혹시 원하는 그런 학과의 성적이 과거 성적이 어떤 정도였는지 하는 것을 가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참고가 되실 만한 건데 경쟁률이 있고 실질 경쟁률이 있습니다. 경쟁률이란 것은 그야말로 모집 단위가 예를 들어 10명이면 8.4대 1이라고 하는 것은 84명이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원을 했는데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이 있죠. 그죠? 그럼 84명 중에 실질 경쟁률이 4.4대 1이라는 것은 44명만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하고 나머지 40명은 아예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사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수능 최저 등급을 만족한 학생들의 실제적인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나타낸 겁니다. 예를 들어 행정학과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만 만족을 못했고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반 가까이가 만족을 못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이것도 좀 지원할 때 참고가 되실까 싶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논술 전형에서 그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4과목이 있는데 4과목 중에서 범위가 예를 들어 물리 같은 경우는 1, 2가 있을 경우 각각 과목별로 1, 2가 있는데 범위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모집 요강에는 저희들이 1, 2를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단 지금 여기는 이제 설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원에서 주로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라는 게 이제 출제를 하다 보면 이 문제가 과연 1에 해당이 되는지 2에 해당이 되는지 굉장히 좀 모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1에서만 출제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즉 뭔가 하면 어떤 특정 문제는 이 범위라고 간주되는 영역에서 출제될 수도 있다 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논술 전형에서 그 의학 계열 지원자들과 일반 다른 모집 단위 지원자들의 논술 문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따로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도에 비해서는 아마 자연계열의 논술 문제는 조금 왜냐하면 의학계열 학생들의 그 변별력 때문에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고 범위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 위주로 출제를 하되 일부는 2의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